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U위원회는 2021년 7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시키자 하는 입법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업 전반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는 입법 제안인데요. 그중 하나가 탄소국경 조정제도입니다. 그리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법제안은 2023년 4월 유럽의회를 통과했고요. 6월에는 이행 법률이 공개됐습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준비 기간이다 해서 보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실제 탄소 국경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이런 부문에서도 역시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목적지 시장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목적지 시장에서 교역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겠다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수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제품당 온실가스를 150kg 배출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유럽 기준으로는 해당 제품 기준이 100kg이다 한다면 EU 수입 기업은 50kg에 해당하는 배출권 가격을 EU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탄소 국경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수입 단가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EU가 이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규제가 높은 EU를 피해서 탄소 배출원을 EU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EU 기업과 EU 역외 기업 간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품별 전과정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과정 평가는 LCA라고도 하죠. 원재료 추출해서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품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망 관리는 협력업체 단위로 또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는 전과정 평가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애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애플은 제품별로 소재, 제조, 포장 및 배송, 사용, 회수 등 5가지 단계로 나눠서요. 탄소 발자국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전과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환경 영향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탄소국경 조정제도. 우리나라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전과정 평가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 총 탄소 배출량 관리를 해오거나 협력 업체별로 ESG 지표를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로서는 부족합니다. 제품 단위별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공급망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기업의 스콥 1, 2 외에도 일부 부품 배출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콥 3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부품의 평균 배출량 값을 산출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탄소 국경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트렌드를 보면요. 부품 평균 배출량 값이 아니라 협력회사의 탄소 저감 노력이 반영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망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탄소국경 조정제도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가격이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업체가 탄소 국경세를 부담할 경우에 그 부담을 수출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이제 공급 업체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급업체 관련해서 환경 관련 법을 준수했느냐 이것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넘어서요, 환경 영향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역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전과정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정 평가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망 부서, ESG 부서, 전략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급망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나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 등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협력업체 선정 시에 가격, 품질 이런 일반적인 것 외에 제품의 환경 영향이 얼마나 적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망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급망의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측정해야 개선할 수 있죠. 일부 기업은 자체 측정 도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는요, 45,000개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제품 탄소 발자국이라는 디지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는 공급망을 포함해 스콥3까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스콥3를 측정할 때 보통 업계 평균값을 사용하는데 바스프는 점차 실제 측정 데이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핫스팟을 제대로 찾고 좀 더 밀도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신발 올버즈 역시 자체 측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원재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단계까지 온실가스를 측정해서요, 2020년 4월부터는 모든 신발 제품별로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신발 한 켤레당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50% 감축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2021년 4월에는 자신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든 탄소 발자국 계산 도구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다른 기업도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도 제품당 발생시키는 탄소 발자국 측정에 점차 나서고 있습니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표적인 탄소 발자국 인증기관인데요. 2021년 삼성전자는 네오 QLED TV 한 모델에 대해서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총 16개 모델에 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죠. SK 이노베이션 역시 SK LCA 인프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화학 제품의 원유 채굴 단계에서부터요, 사용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 2022년에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탄소 발자국 산정과 관련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측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 외에도 공급망의 탄소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에코바디스는 환경, 노동,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이러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증거에 기반해 평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에코바디스는 공급망을 포함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탄소 배출 위험을 계산해주는 카본 히트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산업계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죠. 구글, 아마존,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 200여 개사가 가입해 있는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RBA는
RBA 배출관리도구 EMT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스콥3까지 배출량 계산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을 내놓겠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만이 아니라 수만 개의 공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릭 ESG를 통해서 협력업체 ESG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은 클릭 ESG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 수준의 ESG 진단, 분석을 하고요. ESG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콥3 공급망 관리 이슈로 인해서 LCA 분석도 미리 대응해야 하잖아요. 대규모 컨설팅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지만 탄소중립 연구원 등 스타트업도 이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망까지 포괄하여 환경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이 온실가스 등 환경 역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사회공헌 성격의 동반성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 ESG 경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월마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가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기가톤 프로젝트입니다. 기가톤 프로젝트는 월마트가 공급업체를 기후행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총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2022년까지 7.5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급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급업체를 기가톤 프로젝트에 등록하게 합니다. 현재 5,300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 설정을 돕죠. 에너지, 자연, 폐기물, 운송, 포장, 제품 사용 이렇게 6개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참여 가능한 영역이 다양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를 떠나서요, 모든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을 이끌도록 측정 방법론을 제공하고요.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요.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우수 공급업체 리스크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널리 알려주죠. 애플도 공급망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이 2030년까지 탈탄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단지 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공급업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는 250개 이상의 글로벌 제조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전환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47억 달러의 녹색 채권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아카데미 교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22년까지 글로벌 공급망에서 13.6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공급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이끌려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에 네슬레와 코카콜라 등 20여 개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급업체 리더십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요, 협력업체 대상으로 공급망 탄소 감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공급업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대 지원을 제공하겠다, 교육을 지원한다, 투자를 지원한다,
전문가를 연계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 중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업계와 공동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의 환경 역량을 줄이는 것은 한 기업 혼자 하기에는 벅찹니다. 따라서 업계 공동으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참여하고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2023년 4월 영국의 8개의 유통체인은 함께 소매업체의 넷제로 협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소매업계 특성에 맞는 스콥3 배출량을 측정하고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시험하기 위해서 협력한 것입니다. 이렇듯 동종업계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력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조선업계는 조선업계의 온실가스 스콥3 산정 표준화를 위해서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 원팀을 만들었죠. 2023년 연말까지 스콥3 산출 방법을 표준화해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동종업계 내에서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 관련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이에 대응해 공급망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ESG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환경 리스크 관리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급망의 환경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변화를 위해 환경 역량 평가, 환경 경영 지원 정책, 업계와 공동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급망과 함께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급망 ESG 환경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